안녕하세요. 로봇아빠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CD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을 얼마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 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주변 분들께 여쭤보니 적게는 한 달에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금액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사실 시드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수익률이 같더라도 수익금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투자를 하여야 할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이 많으면 좋겠지만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10년 이상은 묻어둬도 되는 여유자금이어야 합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자금, 즉 1년 후에 써야 하는 결혼자금이나 전세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갚아야만 하는 대출금 등으로 투자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관계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사자마자 오르기만 하는 꿈같은 상황만을 생각하며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가격의 등락폭이 매우 큰 자산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필이면 돈을 빼서 써야 하는 타이밍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기라도 하면 곧 다시 주가가 올라올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는 큰 변동성을 가지며 투자 초기 2~3년 안에는 꽤 큰 평가 손실이 계좌에 찍힐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대략 30% 정도의 마이너스가 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계좌에 찍힌 평가 손실을 보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손실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30%의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금이 1,000만 원일 때는 마이너스 300만 원이지만 투자금이 1억이 되면 마이너스 3천만 원의 평가 손실을 계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투자금은 이런 평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매일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노심초사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투자는 우리가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기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반대로 투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엉망으로 헤집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현재 로봇 투자법을 이용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로봇 투자법은 대략 매월 4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10년 후에 제가 목표로 하는 자산을 모으려면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은 금액을 투자 중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투자 계좌에 이체하고 매수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여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장이 나쁘지 않아 280만 원 정도만 매수가 되었는데 장이 나쁠 때는 하루에 3주, 4주까지 매수되는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로봇 투자법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투자금이 400만 원보다 더 적으셔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액 투자자 분들을 위한 방법도 두 가지 정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방법은 매일 매수하지 않고 일정 간격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월 200만 원이라면 2일에 한 번 매수를 진행하고 월 100만 원이라면 4일에 한 번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매일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매수하기로 한 날에만 주가를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 매수법보다 더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적립식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단점은 매수를 빠뜨린 날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매수하는 날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등 이벤트가 생기면 어제 살 걸 하는 생각이 들거나 그냥 오늘 말고 내일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 등 매수를 기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고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수점 매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소수점 매수로 자동으로 매일 매수하도록 해놓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자동 소수점 매수로 돌려놓는 방법이죠. 보통 한 달에 20거래일이므로 50만 원을 20거래일로 나누어 하루에 25,000원씩 자동으로 매수되도록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 어플에서 주식 모으기나 적립식 투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 1,000원 단위부터 이용이 가능하니 투자금이 적어 한 주를 매일 매수하실 수 없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남은 투자금 절반은 21선, 121선 등 로봇 매수법의 추가 매수 지점이 올 때마다 소수점 매매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가정한 전체 투자금 100만원 상황이라면 남은 50만원을 나누어 추가 매수 지점마다 25,000원씩을 매수하면 되겠죠. 이 방법의 장점은 매일매일 매수를 하게 되어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로봇 매수법처럼 주가가 오를 때에도 크게 포물을 느끼지 않게 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에도 많이 속상하지 않죠.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의 단점은 추가 매수를 특정 지점에서 하도록 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로봇 매수법에서는 21선, 61선이 위치한 곳에 그냥 지정가 매수 걸어두기만 하면 되는데 소수점 매수를 할 때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21선에 닿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1선, 61선에 닿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종목에 따라 소수점 매매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소수점 매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인 QLD의 경우 소수점 매매 기능이 몇몇 증권사에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이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 시드가 적으신 분들께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모두 괜찮은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이 더 쉽게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방법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저는 로봇 매수법에 따라 지난밤에도 QLD 한 주를 매수했고 올해 매수한 QLD는 총 31주가 되었습니다. 로봇 매수법으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90달러에 LOC 기본 매수 한 주 걸어두시고 21선이 위치한 78.24달러에 지정가 추가 매수 한 주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